수동태야. 수동태를 하는데 수동태랑 준동사를 연이어서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수동태는 동사를 가지고 하는 건데 왜 여기서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법에 대한 좀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는 사람들은 없구나. 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따가 우리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걸쳐 나가는 게 준동사라는 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예요. 시험에서는 실제 분사가 가장 출제율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투부정사보다는 분사가 어렵죠. 그런데 분사를 문제를 풀 때 두 가지를 보통 물어봐요. 하나는 이 자리에 결국 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분사를 써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게 헷갈리죠. 여기 ing 자리인지 아니면 그냥 동사 자리인지 그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카테고리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동사 자리냐, 준동사 자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나중에 본동사냐, 즉 정동사냐, 준동사냐 이렇게 물어요. 자, 근데 이거를 파악하려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분사를 열심히 공부하면 이 문제를 맞추겠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문법이라는 건 연결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이게 있어야 동사를 쓸 수 있다. 없으면 분사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접속사란 파트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분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우러져요. 두 번째 많이 나온 거는 분사가 나오는 이상은 ing를 쓰는 거야 아니면은 과거 분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ed라고 하지만 불규칙 동사가 있으니까 pp 형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즉 과거 분사를 쓰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고르는 건 뭐냐면요, 분사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거는 수동태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즉 얘는 이 자리가 지금 수동태로 들어갈 자리야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동태에 대한 개념이 나중에 분사에서의 문제의 약 한 70%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자, 그럼 수동태라는 거는 어떻게 푸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학생들이 뭐뭐 되어지다 라고 해석되면 수동태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고요. 수동태라는 거는 결국 동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동사의 특성을 이해해야 이 동사가 수동태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수동태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분사를 포함한 준동사의 절반 이상은 이미 문제는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해서 나중에 분사를 할 때에 a car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동차를 꾸며주고 있는 분사를 넣어야 되는데 뒤에다가 쉽게 얘기해 봅시다. making이냐 아니면 made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까지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안 되죠. 뒤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뒷자리가 made in Japan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뭘로 풀어야 돼요? make라는 동사는 뭐뭐를 만들다라고 목적어가 들어간 타동사인데 왜 일본에서 뭐뭐를 만들었다는 건지 목적어가 없을까? 라고 한다면 결국은 능동 형태인 making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이 made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뒤에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볼게요. 만약에 뒤를 한번 바꿔봅시다. 뒷부분을 in Japan이라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a lot of noise라고 얘기했어요. 상당한 소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뒤에 소음을 이란 목적어가 채워지죠. 그러면은 만들어내는 이라고 해서 얘가 앞에 있는 자동차를 꾸며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가 들어갈지는 분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사의 형태를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는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태라는 게 나와 있을 때 이 문장들을 봤을 때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쳐 쓰고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분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부분이 여기서 해결된다는 걸 봐야 돼요. 자, 그럼 아래쪽에서 중요한 거는 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여기 3번에다가 형광펜 좀 칠게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봤을 때 시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결국은 비동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아래쪽에서 중요한 거 형광펜 여기 팁박스 잠깐만 형광펜 칠게요. 여기 내려갔을 때에 잠깐만요. 23페이지 잠깐만 내거 책이 잘못돼 있네. 앞에 페이지 22페이지에서는 여기 형광펜 칠게요. 자동사는 수동이 없으며에다 일단 형광펜. 자동사라는 건 일형식 동사를 말하죠. 당연히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는데 수동태로 쓰지 않는 타동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resemble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have,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 뭔가가 부족하다는, 결핍하다라는 lack 이런 동사는 수동태를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래쪽의 문장은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사라졌다라는 동사가 나왔죠? 자, 어떤 주어가 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주어 동사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문장이. 뭐를이 없죠. 이러면은 당연히 수동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resemble라는 동사를 잘 활용을 못해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 일단 전치사 자꾸 붙여요. 너 니네 아빠랑 닮았다 이렇게 하죠. 누구와 누구랑 그러면 자꾸 전치사 with를 생각해요. 근데 실제 전치사를 붙이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써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목적어 있는 동사는 타동사니까 수동태가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his father is resembled 라고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안 되는 애들이 있다. 소유 개념, 누구를 닮았다는 개념, 또는 어디에 어울린다는 개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건 쓰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타동사면 수동태가 된다라는 거를 보란 얘기예요. 넘어가 볼게요. 23페이지 봅시다. 23페이지 가셔서 자, 4형식과 5형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기에다가 일단 현관펜은 4형식, 여기 현관펜 치고 아래쪽 5형식에다 현관펜을 치는데 우리가 수동태를 말할 때 왜 주의해야 될 수동태에다 4형식을 얘기하냐면 아까 말한 규칙이 달라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요 문장이에요. was given 여기다 줄쳐볼게요. 아까 말했던 대로라면은 이 자리에다가 수동태를 쓸지 또는 was giving이라고 현재 분사로 능동을 쓸지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유무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원래는. 그쵸? 그런데 왜 given이 맞고 또는 이 자리에다 giving을 쓰면 안 되냐? 안 될 거 없죠. 돼요. 자, 여기 막 대볼게요. 제시카가 꽃을 주고 있었다. 되죠?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즉 일반적으로는 뒤에 명사가 있으면 즉 목적어가 남아있으면 이건 능동자리예요. 아까 우리가 예문으로 봤지만 근데 여기 수동태가 맞다는 것 때문에 사형식이 특이하다는 얘기예요. 왜? 사형식은 원래 목적어가 이렇게 하나, 두 개짜리 문장이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주어된 상태라면은 나머지 하나의 명사가 이렇게 뒤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앞뒤 문장을 봐야죠.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어법 문제가 이렇게 문장 하나만 띡 나오지 않잖아요. 지문 속에 나오니까 지문의 내용상 제시카가 지금 꽃을 받은 앤지 준 앤지를 파악을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제시카가 이 꽃을 받고 되게 기뻐했다든지 아니면 꽃을 받고 꽃밖에 안 주는 거야? 심심한데? 이러면서 실망했다든지 지문에 뭔가 맥락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받은 건지 준 건지를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to죠. 체크. 자, 왜 to가 중요하다 그랬냐면요. 사형식 동사를 수동태로 고칠 때 여기 누구누구에게라고 간접 목적어 앞에 쓰는 전치사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일반적으로는 to를 써요. 그래서 약 70%의 동사들은 다 to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for를 쓰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다가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오른쪽 공간에다가 쓸게요. 전치사가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를 쓰고 나서 간접 목적어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 동사들만 따로 한번 필기를 해봅시다. 그런 동사들은 다 뭐냐면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주는 동사들이 다 for를 써요. 기억하실 때 동사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동사의 해석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 단어라면 없는 걸 주는 거구나 라고 해석이 되면 for예요. 예를 들면 make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한테 뭘 주고 싶은데 없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비교해봅시다. 아까 대표적인 게 to를 쓰는 게 give였죠. give는 뭐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내 손에 있는 거야. 내 소유예요. 비슷하게 보내주다. send.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주는 거예요. lend. 빌려주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너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쳐주다. teach도 마찬가지야. 왜? 내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말해주는 것도 내 머릿속에 생각이나 할 말이 있는 걸 상대방에 전달하는 거죠. tell도 마찬가지로 누구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주다 할 때 to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건 다 to를 쓴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동사를 이해하세요. 외우지 마세요. 근데 없는 걸 준다는 게 뭐야?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줄게. 자, 만들다의 계열이 있어요. 뭐? 칩을 만들면 뭐라 그러지? build. 음식을 만들면 뭐라 그러지? cook.
얘네들이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그 남자가 나한테 맛있는 거 요리해줬어 이럴 때 he cooked me라고 쓰잖아요. 나에게 a delicious food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했을 때 he cooked a delicious food for me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못 만들 때도 있지. 그럼 어떻게 돼? 돈 주고 사야죠. 나에게 뭐뭐를 사주다. 역시 buy the for를 쓰고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야. 남에게 구해봐야 돼. 그럼 얻어다 주다. get도 그렇고요. 나한테는 없지만 옆집에 있는 거야. 옆집 가서 가져다 줄게. bring 이것도 가지고 오다. 이런 것도 for를 써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 수중이 없어서 만들거나 사거나 바깥 외부 요소에서 가지고 오거나 구해오다가 다 for를 쓰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of 쓰는 애가 있어요. of는 딱 두 단어. of 플러스 간접 목적어로 쓸게요. 이 단어들은 다 뭔가 물어보는 단어들을 그렇게 써요. 그래서 두 개입니다. 동사 하나는 뭐냐면은 ask, 물어보다. 그 다음에 ask랑 동의어인데 약간 고급져 보이는 inquire.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건 전치사는 좀 외우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중요한 건 이제 오형식이죠. 그쵸? 자, 오형식이 목적격 보어로 무엇을 쓰느냐라는 건 이제 동사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미장도 잠깐 볼게요. 예를 들면 선생님 여기서 was elected인지 was electing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그 여자애가 뒤에 보면 치어리더를 뽑는 중이었다. 가능하죠? 누구를 뽑을 수도 있고 치어리더로서 뽑혔다라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select 자체 또는 elect라는 게 누구누구를 뭐뭐가 되게끔 선출하다라는 오형식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오형식 동사로서 elect를 쓴 것은 주의해야 된다. 수동태로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것만 보고서는 무조건 was electing이라고 능동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많이 나온 것은 아래쪽이죠. 현관펜을 여기다 칠게요. 사역동사, 지각동사.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모두 다 특성이 있어요. 목적격 보어로 뭘 쓰죠? 동사의 원형 형태를 쓰죠. 그런데 얘는 옆에다 칠게요. 수동태가 되면 주어 다음에 비동사 PP까지는 왔어요. 이게 기본 수동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뒤에 투부정사인데 얘는 너무 중요해서 현관펜 치고 저는 한번 다시 to에다가 강조 표시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온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She made me clean my room이에요. 원래는 목적어가 clean이라고 동사 원형 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I was made. 그런데 was made 이렇게 하도록 시켜줬습니다. To clean my room. 내 방을 청소하도록이 투부정사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잠실용어 같은 경우는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 문제 줬는데 she 자리에다가 이번에는 sew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각동사 썼어요. She sew me. 그 다음에 clean my room 이렇게 써봅시다. 그 여자가요, 제가 제 방 청소하고 있는 걸 봤어요 라고 문장을 썼어요. 근데 이 문장을 주어를 띡 하고 이렇게 줘요. 그런데 잠실용어 서술형 패턴 어떻게 돼요? 칸수를 정해주죠. 요 안에 들어갈 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뒤에서 하나 둘 그 다음에 by my room 내 방 by her 이렇게 썼어요. 자, 네 칸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was seen까지는 대부분 채워요. 그쵸? 지각동사를 수동태로 쓰겠죠. was seen까지 쓰고. 왜냐면 sew란 동사 하나를 과거 시제에 해당하는 비동사 was를 쓰고 PP 형태에 쓰는 것까지는 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칸이니까 헤매는 거죠. clean. 그 다음 뭘 쓸까? 막 더 my room 난리가 납니다. 이해되죠? 답은 뭐다? to clean이란 얘기예요. 칸수가 정해져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든 clean을 두 단어로 바꿔 쓰게 하면은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가끔 옛날에 칸을 안 주던 시절엔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자리에다가 그냥 밑줄을 하나를 이렇게 쳐주는 시험이 나왔어요. 그럼 학생들이 대부분 뭘 쓰냐면요 I was seen 뒤에다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cleaning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야. 얘만 따로 보면. 근데 저 문장과 이 문장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 여기에 현재 분사가 목적격 보어로 들어갔다는 거는 she saw me cleaning일 때가 여기가 cleaning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굳이 cleaning을 쓰면은 선생님들이 뭐라 생각하냐면은 아, 너 여기 원형일 때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냥 네가 아는 걸 쓴 거구나. 즉 이걸로 서술형이 학생들이
글자 쓴 걸로 선생님들에게 말한다고 어필링한다고 선생님들이 이해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클린 이미 들어가도 된다는 거는 아는데 다만 클린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잠깐 헷갈려하는 나름 잘하는 애예요. 제발 부분 점수 좀 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 메시지를.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너무 잘 봤으면 이거는 점수 잘 못 받아요. 그쵸? 0.5점 정도 받거나 아니면은 아예 틀리게 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같은 문장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우리가 쓸 때는 깔끔하게 클린은 to clean으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래쪽에 내려가 볼게요. 자, 의문문의 수동은 평서문이라고 생각하고 수동으로 바꾼 다음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자,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의문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수동태 잘 못 바꿔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순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볼게요. Did everyone enjoy the game 했을 때 자, 이 everyone 하고 앞에 동사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기본 구조가 이거예요. 즉, 이건 안 써도 돼요. 내가 잘하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목적어 주어 자리로 오고 얘가 비동사 PP 형태로 바뀌고 제가 by 다음에 목적어 형태로 바뀌는 거다. 이건 잘해요. 근데 저 형태가 아니면 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문은 대부분 틀려요. 여러분 선배들이 작년에 아니죠 올해죠. 올해 중간고사에서 대부분 잘 안 내던 패턴의 문제를 냈었는데 올해 나왔던 게 의문문의 수동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였거든요. 근데 두 개가 섞여 있었어요. 의문사가 있는 데에 심지어는 사역동사가 동사로 쓰여져 있는 바로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심각하게 못 썼어요. 선배들이.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걸 등한히 한 거죠. 설마 저런 게 나올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위에 쉬운 것부터 즉 의문사는 없는데 지금 동사가 조동사로 나와 있는 의문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주어를 파악하시면 돼요. everybody. 얘가 주어죠. 모든 사람이 enjoy, 즐겼다가 동사예요. 게임을 즐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한 건 뭐냐면요. 위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즉 의문문은 내가 익숙한 패턴으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건 수동태로 잘 고쳐. 그럼 그 상태로 옮겨보세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문장은 동사가 did enjoy니까 enjoyed인 거죠. 그러니까 합쳤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Everybody enjoyed the game 이라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수동태를 고쳐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the game 이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비동사는 과거 시제일 거고 PP 형태는 이미 나와 있는 enjoyed라는 이 동사가 형태가 맞겠죠. 그리고 뒤에 by 다음에 everybody가 들어갈 거예요. 전 편의상 이라고만 쓸게요. 자,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안 되지. 얘는 그냥 평서문이잖아요.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의문문이니까 의문문은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즉 뭐냐? 하나, 주어보다 동사가 앞으로 간다. 두 번째,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 의문사가 반드시 앞으로 가게 된다. 자, 그럼 얘는 지금 주어인 게임보다 was가 이동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was the game enjoyed가 답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의문사가 없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의문사가 생기면 좀 꼬입니다. 자, 의문사가 생기는 경우를 두 가지를 제가 예시를 넣어놨어요.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랑 의문사가 목적어인 경우랑 또 하나는 제가 밑에 쓰겠지만 의문사가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냥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언제, 어디에, 어떻게, 왜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의문 부사라고 하죠. 그것은 주어 동사 따로 있을 거예요. 목적어랑. 그쵸? 자, 그럼 일단 의문사가 주어인 케이스를 봅시다. 보시면은 Who wrote this novel 그랬어요. 자, 이 문장 패턴을 가지고 보는데 여러분에게는 저게 너무 쉬워 보여서 제가 아래쪽에다가 잠시려고 2학년에 실제 기출문제 올해 걸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뭐라고 쓰시냐면 자, what으로 쓸게요. What made him 그 다음에 build the fortress. 네? 네, 얼른 갔다 오세요. 자, 이렇게 문장 써봅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만나게 될 교과서 본문이에요. 내년에 만나겠지만 어쨌거나 What made him build the fortress? fortress랑 어떤 성, 요새를 말해요. 자,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는 여기서 왕, 본문에선 정조 대왕이었어요. 무엇이 그 대왕이 수원화성이라는 이 성을 짓게 했나요? 라는 문장이에요. 왜 지었냐는 얘기야. 수원화성이라는 걸 정조가 왜 지었냐 이거예요. 교과서 본문이에요. 자, 근데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쳐 쓰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선 두 가지가 어우러져 있어요. 하나는 의문사가 들어있는 수동태이고 두 번째는 목적격 보호가 원형으로 들어가는 사역동사 make를 사용한 동사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편안한 구조로 고치라고 했어요. 편안한 구조는 뭐야? 무엇이라는 게 마침 의문사지만 주어져. 뭐가 만들었냐예요. 다시 쓸 필요도 없어. 왜? 저거 자체가 결국 뭐가 되니까 문장에서 무엇이 만들었다. 그가 짓게끔 여기가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즉 얘는 공교롭게도 의문문 구조지만 평서문 구조랑 똑같아졌던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수동태를 고쳐봅시다. 해본다면 주어는 그가 될 것이고요. 과거 시제니까 was made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역동사는 수동태 때 뭐가 중요하다 했지? 뒤에 원형이 아니라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to build the fortress라고 쓰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by 다음에 what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러면 문장 틀린 거예요. 왜냐? 두 가지의 원칙이 있다 했어요. 의문문 만들 때 일단 주어보다 동사가 앞으로 간다. 두 번째, 의문사가 앞으로 간다. 자, 그럼 의문사는 지금 전치사랑 결합된 상태니까 한꺼번에 이동을 시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by what.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바꿔야 되니까 was he made to build 뒤에 the fortress라고 쓰고 물음표를 달아줘야 되는 거죠. 즉 포인트는 어디다? by what을 앞으로 쳐낼 수 있느냐? was he made라는 수동태를 쓸 수 있느냐? build라는 원형이 투부정사로 바뀌는 걸 쓸 수 있느냐? 즉 세 가지 요소를 한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서술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위에 있는 예문보다 얘가 퀄리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필기됐으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는 what did John see 그랬어요. 여기서는 what이 관계되면서 what이 목적으로 쓰였죠. John이 무엇을 보았니예요. 자, 역시 평서문의 위치로 바꿔봅시다. 옆쪽에다 잠깐 써볼게요. 그러면 쓴다면 John이라는 주어가 보았다라는 게 did랑 c가 합쳐지면 과거 시제 동사. 그 다음에 what 무엇을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는 구조죠. 그러면 관계 의문사인 what이 앞쪽으로 주어 자리에 오게 될 거고 was seen 수동태가 됐고 by John 이라고 쓰면 되죠. 자, 근데 얘는 평서문 상태를 지금 수동태로 고쳤지만 다른 걸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의문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애초에 의문사가 앞으로 와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 이게 주어가 동사보다 원래는 뒤로 가야 돼요. 그치만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왜냐? 주어가 what인데 what이 was보다 뒤로 가면 was what 이렇게 되는데 안 되죠? 불가능해요. 의문사는 무조건 앞에 가야 되는 규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what was seen by John이 최종적인 문장이에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여기 없는데 의문사가 이두저도 아닌 문장이 있을 수 있다 했어요. 그거 하나만 써봅시다. 즉 where did you buy the book 이렇게 써봅시다. 넌 그 책을 어디서 샀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어순을 고쳐봐야겠죠? you. did랑 buy를 합치면 bought가 되죠? 구매했다. 그 다음에 the book, 책을 샀다. where이라는 건 그냥 어디에서, 서점에서, 학교 앞에서 등등이 되겠죠? 자, 그럼 where를 뒤로 보냈다고 칩시다. 수동태를 고치면 the book이 주어가 되죠? 그 책. 그리고 was bought, 구매되었다. 그 다음에 where, 어디에서, by you 이렇게 되죠? 자, 이제는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왜? 두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라고? 의문사는 앞으로 간다. 주어 동사인 경우는 위치가 바뀐다. was the book bought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고치면 돼요. 자,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저는 그냥 한 방에 바로 보여요.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근데 사실은 문장이 나중에 길고 어려워질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서문의 위치로 고치고 수동태를 해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셔서 여기는 제가 몇 가지만 테스트 해볼게요. 옆에 있는 거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자, 옆에 24, 네? 못 썼어요. 네. 제가 번호 불러드릴게요. 24페이지 넘어가셔서 번호는 일단 첫 번째 2번 의문문 들어있는 거 하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그리고 8번 그리고 10번 이렇게 해볼게요.
2680 2680번 4개만 지금 수동태면 능동으로, 능동태면 수동으로 고쳐보세요. 2680. 내가 아까 다른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수동태를 고칠 때 말이에요. 능동에서 수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능동태 더하기 두 단어가 수동태 문장이에요. 자, 그럼 두 단어는 뭘까요? 비동사가 하나 추가될 거고 by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지 사라지는 건 없어요. 있는 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수동태가 더 길어지죠. 두 단어 길어져요. 물론 가끔 by 뭐뭐뭐를 생략하고 쓰면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조건 능동태보다 두 단어 늘어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건 없어요. 자, 그럼 볼게요. 2번 문장을 봤을 때 What will you use this knife for? 그랬어요. 해석하자면 너는 이 나이프를 뭘 위해 쓰냐, 뭐 때문에 쓰냐 이런 얘기죠. 아까 했던 패턴대로 한다면 익숙한 구조, 즉 너라는 주어가 will use 쓸 것이다. 이 나이프를 그랬어요. 그런데 for what 이렇게 되겠죠. 무엇을 위해 이렇게 되겠죠. 써놓고 나서 수동태를 고치니까 이 나이프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 문장 그리고 will be used 사용되다. 그 다음에 by you나 뭐 뒤에 있는 건 뭐가 먼저 상관없으니까 by you for what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의문사를 포함한 부분은 앞으로 가는 게 맞아요. for what 일반적으로는 전치사랑 같이 가도 되고 for를 띄워도 아주 틀리진 않아요.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이동시켰고 주어인 this knife랑 동사가 will이에요. 자, 그래서 주어 동사를 도치시킬 때 will be를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will만 앞으로 가게 되고 the knife be us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by you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정답인데 요 for의 위치만큼은 for what 앞에 한꺼번에 가도 되고 또는 what will the knife be used for by you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렇게 써도 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조동사랑 비동사를 한꺼번에 도치시키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기가 다른 표현을 해보시면 알아요. 즉 will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었던 거. 즉 will you go there 이렇게 하겠죠. 너 거기 갈 거야? 그러면은 will you go there 이렇게 했겠죠. 즉 주어가 들어가고 나서 뒤에 일반 동사의 원형이 들어갔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렇게 쪼개진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자, 이 문장은 제가 사역동사 뒤에 원형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시킨 거죠. 뒤쪽에 나와 있는 사실 as long as 3 hours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갖다 붙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들이라는 주어가 앞쪽으로 이동했을 때 과거 시제에 대한 비동사 were 써주고 made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켜본 거예요. 그렇죠? As long as 3 hours by the coach라고 쓰는 것이나 또는 코치의 위치가 앞으로 와도 괜찮아요. 즉 by the coach as long as 3 hours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to learn. 8번 문장 볼게요. 8번에서는 자 여기 동사 구를 잘 찾아야 되는데 동사가 left at까지가 한꺼번에 동사고
여기까지의 전치사가 달린 동사 수거에 대한 목적어가 his behavior예요. 즉 모든 반 친구들이 그의 행동을 비웃었다. 그러면 결국 그의 행동이라는 게 앞쪽에 주어로 왔을 경우에 과거 시제는 left니까 was left인데 여기까지 쓰시면 안 되죠. left at까지가 한꺼번에 동사였으니까 한꺼번에 써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by or the classmates라고 쓰는 게 문장의 끝이겠죠. 10번 볼게요. 10번에서는 was washing 진행형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동태가 능동과 고스란히 그대로 간다 그랬어요. 단어만 2개 늘어난다 했죠. 그리고 특히 형태도 그대로 가요. 즉 원래 능동에서 ing가 있었으면 수동태도 ing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기가 쓴 문장에서 수동태에 ing가 안 들어있으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고치느냐. 앞으로 여기 이런 문장에서 동사를 찾았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았다면 그는 그때 당시에 자기 차를 닦고 있었다, 세차하고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에서요. 한글 해석을 해보세요. 그가 세차하고 있었다. 즉 해석상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 문장에서 was는 동사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동사는 was긴 하지만 해석상의 동사, 즉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동사는 washing이에요. washing. 그쵸? 자, 그럼 어떻게 고치냐면 목적어였던 his car을 앞으로 보내보세요. 그리고 washing이라는 요 핵심 단어 한 개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는 비동사로. 근데 비동사를 어떻게 고쳐? 저 핵심 단어랑 똑같은 어형으로 고치세요. 위에가 washing이라고 ing면 비동사도 being이 되죠. wash라는 동사에 대한 과거분 사용태는 wash to예요. 뒤에는 at the moment를 써주시고 by him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거. 앞에, 그럼 요 핵심 동사 앞에 있던 애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쓰시면 돼요. was, being, washed예요. 자, 그래서 동사가 길어지는 문장들을 앞으로 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긴 걸 어떻게 수동태로 고치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뭘 한다는 건지 해석상에 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만 찾으시면 돼요. washing을 찾고 저거에 대한 비동사와 PP 형태를 쓰고 그 구간에 나머지는 다 쓰시면 돼요. 자, 그걸 제가 아래쪽에다가 예문 다른 거 하나만 볼게요. 자, 아래 여백 공간에다가 이 문장 하나 써봅시다. 뭘 쓰시냐면 자, she will be able to take care of my dog during the holidays 이렇게 썼어요. 자, 이 문장을 일단 보시면은 해석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쵸? 그 여자가 연휴 기간 동안에 내 강아지를 돌봐줄 것이다. 돌봐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문장의 동사 파트는 굉장히 길었어요. 여기서 will be able to take care of까지가 모두 동사죠. 그쵸? 자, 그럼 동사 이렇게 긴 상태. 왜 이렇게 길어졌나 봤더니 will은 뭐야? 나중에 미래에 한대. be able to는 할 수 있대. 본동사는 take care of예요. 결국 그 여자는 뭘 한다는 얘기야? 그 여자가 내 개를 땡땡 하다라고 했을 때 땡땡은 will도 아니고 be able to도 아니고 뭐야? take care of야.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린 건 뭐였죠? 주어 자리에다가 my dog을 쓴 상태에서 핵심 동사만 가지고 비동사 PP 형태를 채우면 돼요. 자, 그럼 비동사 PP 형태를 써야 되는데 PP가 제일 쉽겠다. take care of의 PP 형태는 뭐야? take은 뒤에다가 care of라고 쓰면 되죠. 자, 그러면은 take랑 똑같은 형태의 비동사를 써야 돼요. take가 현재 시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be able to 다면 뭐가 들어가요? 원형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원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린 거는 본동사인 무엇을 하다라는 핵심 동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냥 갖다가 이어 붙이라 했죠? 그러니까 my dog will be able to까지는 그냥 고스란히 이사시키면 돼요. be taken care of by her이 될 거고요. 나머지 during the holidays는 옮겨서 써주시면 문장이 마침표 찍을 수 있게 되죠. 결국은 뭐다? 이렇게 긴 건 어떻게 수동태예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리 길어도 결국 뭐야? 길어진 건 그냥 여러 가지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야. 즉 시간이 그렇다, 그것이 가능하다, 아니다 등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길어진 거예요. 다만 한다는 동작은 무조건 하나야. 그쵸?
그럼 그 동작만 찾고 그 동작과 같은 형태의 비동사.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현재 완료라서 has pp taken이었어. 그럼 여긴 been 이렇게 들어가겠지. 만약에 she takes라고 현재 시제면 is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무슨 형태인지만 파악하고 동일한 형태의 비동사를 넣고 PP 형태는 원래 정해진 규칙이잖아. 3단 변화로 take, took, take니까 그 taken을 쓰고 그러면은 be taken 나머지 앞구간은 뭘로 채운다? 위에서 미래에 그 여자가 걔를 돌봐주면 미래의 돌봄을 받을 거고 그 여자가 돌볼 수 있으면 우리 걔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건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만 돌보느냐 돌봄을 받느냐만 바뀌는 거지. 이해됐어요? 나머지는 안 건드리는 겁니다. 핵심 동사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이해했는지를 봅시다. 아래쪽에다가 예문 하나 써드릴 테니까 바꿔보세요. 자, 아래쪽 예문은 제가 써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자, he has been writing the essay for 2 hours. 인데 주어를 형광펜 친 뒤 에세이가 주어가 되게 한번 고쳐보세요. 다니면서 뒷페이지가 지금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주의해야 될 수동태 다음 형태인데요. 자, 명령문에 대한 수동태 중에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체크. 얘는 그냥 이번엔 그냥 보기만 하고 연습까지는 안 할게요.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다시 구체적으로 볼 건데 명령문은 보통 keep 지금처럼 이렇게 문을 열어두세요. 그러면은 사역동사 let을 써서요. Let the door be opened 이런 식으로 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열려진 채로 두세요. 근데 만약 부정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don't만 붙인다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근데 얘기는 그냥 이 정도 봅시다. 이번에는. 왜냐면 명령문 수동태에 자주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리고 아래쪽 2번은 좀만 깔았어요. take care of라든지 laugh at 같은 것들은 세트로 다 되어간다 라는 거 아까 봤고요. 중요한 건 아래쪽 3번인데 여기 별표 3개 합시다. 얘가 중요하죠? 자, 여기서는 일단 명사절이 대절을 목적어로 하는 여기까지 줄 치세요. 일단 대절을 목적어로 위에다가 명사절 이 목적어인 문장의 수동태가 주의할 포인트란 얘기예요. 명사절이 목적어절인 문장의 수동태에 주의하자. 체크가 됐으면 자, 아래쪽 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정말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고 문장 구조상으로는 수능 독해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잘 봐야 돼요. 일단 구조적으로 본다면 아래쪽은 단순하게 주어, 동사, 이만큼 덩어리가 한꺼번에 목적어가 되는 삼형식 구조예요. They say that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that 전체를요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 문장이 어떻게 아래쪽과 같아요? 라고 한다면 중간 단계가 하나 있겠죠. 뭐예요? 원래 1차적 수동태를 한다면 대절 전체가 목적어였으니까 대절 전체를 앞자리에다가 길게 주르륵 쓸 거고 그 다음에 say라고 현재 시제가 왔으니까 that은 단수 취급하니까 is, said 해놓고 by them인데 생략한 채로 많이 쓰니까 이런 상태가 있을 거예요. 이게 중간 단계에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대절이 주어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뭘 써요? 앞에 가주어를 내주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옆에 가주어라고 써주세요. 이 it은 가주어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리고 나서 가주어가 나왔으니까 진주어는 뒤로 이동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문장을 나중에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바로 요 문장 주고 이렇게 쓰라고 주거든요. 그랬을 때 자꾸 요 대절 안을 손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건드리지 마세요. 쟤는 그냥 이사만 가는 거야. 왜? 원래 목적어였거든. 수동태를 만들려니까 주어가 됐네? 근데 앞에 길고 지저분하다고 가주어한테 밀려서 뒤로 밀려났네 이거야. 이사만 간 거지 안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알맹이는. 알겠지? 고스란히 가세요. 자, 그럼 여기가 첫 단계. 일단 여기가 첫 번째 단계로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독해 때도 많이 나온다. 동사는 우리가 많이 보는 건 뭐가 있어요? 뭐뭐라고 얘기되어집니다. 즉 일컬어집니다. 뭐뭐라고 thought 여겨집니다. 뭐뭐라고 believed 사람들에 의해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자, 근데 그 다음 단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저 두 문장이 어떻게 같아지나 봤더니 이 john은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대절 속에 있는 요 주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야.
존이라는 사람이 자기 선생님을 사랑한다 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얘기되어진다라는 건 존이란 녀석이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한다라고? 뒤쪽에 나와 있는 요 동사를 한다고 일컬어진다를 투부정사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투부정사를 쓰게 되는 이유를 한 번은 이해를 해봅시다. 왜 이렇게 쓰느냐? 자, 여기 주어인데 탈출했어. 그러면은 똑같이 John is sad 다음에 that을 쓰기에는 that John 쓰기엔 John 여기 있는데? 못 쓰지? 그러면 that을 썼는데 John이 없이 loves를 써? 아니 that은 명사절 접속사 아니었어?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접속사는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채워져야 되는 완전한 문장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주어가 탈출한 접속사를 어떻게 그냥 써? 그러니까 접속사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쌍으로 싹 다 없어지게 되는 거지. 얘 탈출, that은 접속사 사라져. 그럼 선생님 동사는요? 주어도 없고 접속사도 없는데 동사를 loves라고 s 붙인 채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써주자. 즉 동사가 아닌 준동사를 쓰자라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o love, 투부정사가 들어가게 된다. 이게 다음 단계인 거예요. 자, 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아래쪽에다가 제가 저 문장을 그대로 베껴서 하나 써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봤던 문장이에요. It seems that John loves his teacher 이라는 문장 한번 쓰시고요. 아랫줄에다가 똑같이 붙여서 John seems to love his teacher 한번 쓸까요? 자, 아래쪽 seem, 투부정사, seem, that은 우리 1학기 때 시험 볼 때도 나왔죠, 그쵸? Everything seemed to move 라고 나왔어요, 그쵸? Slowly in, 어디 영화에서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할 때. 자, 그러면은 seem이란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걸 that을 it that으로 쓰면은 it seem 다음에 that이라는 것도 교과서에서 봤던 문장이에요. 알고 봤더니 위아래를 비교해서 이렇게 화면 하나에다 담아 볼게요. 담아놓고 나니까 결국 요 자리가 is said라는 거 대신에 seems라는 것만 집어넣으면 문장 똑같죠? 앞뒤 구조는. 그러니까 수동태 만드는 방식과 seem to seem that 만드는 방식은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거 따로 해서 막 외우고 저거 따로 해서 외우면 결국 두 번 따로 공부하는 거야. 근데 헷갈리고 어렵죠? 그냥 한 가지로 하세요. 이 that, 가주어 속에 뒤에 대절 접속사가 있을 때 문장을 대절 속에 주어가 앞으로 나온 문장으로 쓸 때는 투부장소로 간다라고 할 때는 뭐가 들어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동사가. 이해되죠? 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파악된 상태에서 요 위에 있던 문장의 아래쪽에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현관편 여기다 칠게요. To have loved. 자, 이제 뭐가 달라졌어요? 자, 화면을 확대해서 이제 위아래 두 세트를 비교해 봅시다. 위의 문장에서는 여기가 say, 현재, 대절도 loves 였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앞에 동사도 마찬가지로 is said, loves 둘 다 현재였어요. 즉, 문장에서 접속사 that이 있었기 때문에 동사 두 개일 수 있었는데 두 개 동사가 같은 시제인 거죠.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왜?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존이 옛날에 자기 선생님을 사랑했었대요. 라고 여기가 동사가 과거 시제예요. 자, 얘는 그냥 이사만 간 거니까 아래 그대로 love 드겠죠. 동사의 시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비교는 이렇게 해야지. is loves인데 is loved. 그런데 이걸 똑같이 to love라고 쓰면 뭐야? 두 개 똑같다는 얘기야? 다른데? 그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다른 형태가 필요한 거야. 아까랑은 시츄에이션이 다르잖아. 현재일 때랑 현재, 과거인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 답도 달라야 되는 거야. 어떻게 바꿀까 하는 게 바로 완료 형태 부정사고요. 이게 우리가 준동사 공부하면서 계속 나오게 될 바로 준동사의 시제라는 거예요. 투부정사라는 것이 시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문장에 있는 어떤 동사보다 이전의 일을 나타낸다 할 때는 have pp 형태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느 준동사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왜냐면 다음번에 준동사 시제할 때 좀 더 자세히 할 텐데 같은 원리 원칙이 있어요. 다 뭐냐? have pp가 원칙이에요.
자, 준동사는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투부정사, 하나는 동명사,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분사예요. 분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분사 ing 형태를 보죠, 유민아, 그치? 자, 그런데 이 세 개가 원리 원칙이 똑같아요. 자, 그 원리 원칙이 뭐냐? 문장 안에 다른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보다 여기 나와 있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땐 다 공통적으로 뭐야? have pp 형태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문장 봤지만 마찬가지로 it 다음에 he, she, 그 다음에 여기다 seems를 써볼게요. she seems인데 to have studied, 그 다음에 French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쓰면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가 to have pp를 썼다는 것은 문장에 나와 있는 요 동사보다 study라는 일이 더 이전에 일어났다는 일이에요. 저 여자 옛날에 불어 공부했었나 봐. 이런 얘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쌤 보이는데 내 앞에서 불어를 공부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썰라썰라 불어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와, 저 여자 옛날에 불어 공부했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 시점보다 뒤에 있는 게 이전 거라는 걸 나타낼 때 to have pp예요. 자, 분사는 여러분이 이미 많이 봤었어요. 예를 들면 분사 구문 고칠 때 어떻게 썼냐면 as, 그 다음에 as she had, has랑 met라고 하자. she met him before. She remembers his face. 이렇게 씁시다. 자, 앞에다가 제가 met를 썼는데 has met를 써도 괜찮아요. 시제는. 근데 여러분 눈에 띄라고 제가 과거형을 억지로 썼는데, 자,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만난 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지금 현재 기억하는 거죠. 왜? 전에 만났으니까 지금 얼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문장을 분사 구문 고치면 어떻게 써요? 접속사 지우고, 공통 주어니까 지우고, 앞에 있는 동사의 시제가 뒤에 있는 현재 시제보다 이전이라면 그냥 미팅이라고 안 쓰죠. having met라고 썼겠죠. having met him before, 전에 만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분사의 시제가 다른 표현은 역시 having pp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위에다가 써볼게요. 자, 위에 동명사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서 I am ashamed 이렇게 썼어요. 근데 뒤에다가 be ashamed of를 쓰면 뭔가를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러워하다예요. 그런데 having told a lie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을 했던 게 지금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am이라는 현재 시점보다 제가 먼저라는 거죠. 그쵸? 얘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두 개를 비교해 드릴게요. 아래쪽에다가 만약에 바꿔서 I am ashamed of인데 뒤에다가 telling이라고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교를 해드린다면 quite often 이렇게 써볼게요. 위에서는 yesterday 구별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아래쪽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나는 사실 좀 부끄럽긴 해. 왜냐면 quite often, 난 꽤 자주 거짓말 하거든. 나 꽤 자주 흔하게 거짓말하는 편이야. 그게 나도 사실 부끄럽긴 해. 자랑스럽진 않아. 이런 얘기야. 이거는 부끄러워하는 M이라는 시점과 거짓말하는 시점이 비슷하죠. 왜? 난 요즘도 거짓말하고 평상시에 원래 그러거든. 그게 사실 좀 부끄러워. 이런 얘기야. 그치만 위에 건 뭐야? 어제라는 특정 과거에 거짓말을 했거든? 아, 그게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M보다 저 일이 먼저라는 걸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럴 때 having pp를 쓴다는 거예요. 결국은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형태는 공통적 특성이 있어요. 어쨌거나 문장의 동사보다 얘가 이전이라면 to have pp, 문장의 동사인 am보다 이전의 일을 말하려면 동명사는 having pp, 문장에서의 동사인 remembers라는 현재 시제보다 이전에 만났다는 걸 말하려면 분사도 having pp라는 거예요. 기본은 뭐다? have pp가 공통 공식이고 그게 투부정사니까 to have pp. 동명사나 현재 분사는 다 having pp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리 원칙은 하나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이 투부정사를 만드는 거 가지고. 그리고 아래쪽에 시제가 달랐을 경우에 투부정사가 to have pp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뒤쪽에 넘어오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라 좀 풀어볼게요. 에어컨이 잘 안 되나요? 뒤에 어디에 푸시냐면요. 뒤에 넘어가서 위에 필수 예제 위에 박스 있죠? 위에 쪽에 1에서 11번 지금 해보세요. 문제 푸는 단서. 일단 얘는 문제가 뭐다? 능동이에요 또는 수동이에요 고르는 문제다 였고요. 오늘 해온 수업에 대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여기다 씁시다. 뭐라고 쓰냐면은 능동 수동에 대한 판별은 뭐였다? 결과적으로 일단 뒤에 목적어 즉 목적어 역할을 할 명사가 없는 타동사는 수동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할 필요가 있었어요.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였다? 4 또는 5 형식 동사의 경우 수동 뒤에 명사, 목적어 가능함으로 해석해보고 결정. 이게 오늘의 포인트였죠. 일반적으로 이 자리에 타동사를 봤다. 즉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에 뭐뭐를 배달하다. 그랬으면 뭐뭐를에 해당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 근데 1번 봤더니 뒤에 뭐뭐를이 없어. 선생님 디스잖아요. 그러지 마. 디스 afternoon이야. 그거는 오늘 오후에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를 배달하는지 없네. 그러니까 1번 여기 써있는 설명에 해당되지.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할 명사가 없는 그런 deliver 같은 타동사다. 그럼 뭘 써야 된다? 이건 답이 수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다만 저렇게만 보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 4 또는 5형식 동사의 경우 뒤에 목적어가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 명사 능동이네. 이렇게 고르기에는 가끔 해석상 수동이 될 때도 있다. 이건 체크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2번부터 봅시다. 2번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이 주어 is은 뭘 말해요? 회사를 말하겠죠. 앞에 있는 빅 컴퍼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큰 회사고 그것은 즉 앞에 있는 빅 컴퍼니니까 그럼 회사가 고용되어져 있다. 근데 뒤에 사람이라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동사는 능동으로 쓰는 게 맞다. 자, you 다음에 invite 타동사예요. 누구누구를 초대하다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라는 말 앞에 누구를이 없으니까 수동이 맞겠죠. were invited. 4번 승자의 이름이 근데 write 뭔가를 쓰다인데 in 뒤에 보면 금색 글씨로 on the cup 그 우승 컵에 쓰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 없으므로 수동이 맞다. 5번 뒤를 보면 blow라는 단어가 있어요. blow down이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이렇게 훅 불다가 blow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it이라는 건 뭐겠어요? A tree 나무가 지금 was lying across the road 길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무라는 것은 바람이 나무를 불어버렸겠죠. 그러니까 had been blown. 자, 중요한 거. 현관펜은 had에다 쳐보세요. 자, 오늘 배운 걸 복합적으로 따져봅시다. 자, 왜 과거 완료가 와야 돼요? was lying이야. 얘가 누워있더라니까, 날 도로에. 그러니까 누워있던 그것보다 이전에 바람에 불려 날려와 왔겠죠. 그쵸?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쓴 게 맞습니다. 6번 볼게요. 이 방은 좀 달라 보여요. 이런 얘기예요. have you 다음에 뒤에 목적어 it이 있어요. 그쵸? 방을 청소했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cleaned. 7번에서는 자, call off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만큼이 취소하다라는 동사 수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을 취소하는지 off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경기가 취소되었다예요. 8번 My umbrella has disappeared. 내 우산이 사라졌어. 자, 사라졌다 해서 has 현재 완료를 썼다는 건 무슨 얘기야? 없어져서 지금도 안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산을 가져갔다라는 얘기인 거죠. 뒤에 목적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수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9번 There's somebody behind us. 우리 뒤에 누가 있다. I think we are. 뒤에 따라가다란 동사인데 목적어 누구를 따라가는지 없네요. 그러니까 수동. 이렇게 파악하면 되죠.
10번도 마찬가지예요. 짓다.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짓는지. 그러니까 지어졌다. 11번. cover. 뭔가를 덮다. 뒤덮다예요. 역시 무엇을 덮는지가 없어요. with soon은 눈으로죠. 그러니까 덮여져 있었다. 12번. 서비스라는 것이 뭔가를 포함하다가 돼야 되는데 포함하다의 목적어가 없네요. 그러니까 수동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능동수동은 다음 주에 분사할 때도 계속 걸리는 거예요. ing냐 pp냐를 결정하는 건 뭐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인데 왜 목적어가 없지? 없는 경우라면은 결국 수동을 써야 된다. 다만 4, 5형식만 주의하자 였습니다. 자, 뒤쪽에 넘어가시면은 27, 8페이지 숙제가 될 거고요. 29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은 준동사, 부정사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부정사의 기능은 알잖아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투부정사 용법을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좀 특이한 게 있었기 때문에 잠깐 보긴 할게요. 보통은 명사, 부사,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부사적 용법 중에 좀 특이한 용법이 우리 지난번에 교과서에 있었죠. 결국은 빨간색과 다른 색깔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조화를 이루어낸다 라고 했을 때 결국 만들어낸다 라는 그 투부정사가 여기 나와 있는 부사정법의 바로 결과였었죠. 그래서 부사정법에서는 이런 특이한 용법들이 존재할 수 있다 정도만 잠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볼게요. 뒤를 가셔서 의미상의 주어 파트는 잠깐 볼게요. 준동사에서 다른 것보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써놓은 거예요. 부정사는 일반적으로는 현관펜, 원래 for 플러스 목적격이죠. 그런데 of 플러스 목적격을 쓸 때가 있어요. 뭐의 경우냐면 앞에 사람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필기를 잠깐 추가 필기를 좀 합시다. 뭐라고 쓰시냐면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라는 줄에다가 어떤 사람에 대한 칭찬 또는 비난의 형용사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이 사람 참 그래 라고 칭찬하거나 이 사람 참 이래 라고 욕하고 비난하는 형용사가 왔을 때에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라는 거고요. 대부분 뭐 착하다, 착하다, 친절하다,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런 애들이 칭찬이고요. 비난은 그 반대예요. 못됐다, 무례하다, 멍청하다 등등이에요. 그런데 가끔 헷갈리는 형용사 있어서 몇 개만 쓸게요. considerate를 가끔 구별을 잘 못하더라고요. considerate라는 건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 배려심이 많은 이란 형용사이기 때문에 칭찬에 속하고요. 이런 형용사가 만약에 와 있다면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아래쪽 해석을 보신다면 it was kind인데 of you, 너라는 사람이 to help the old woman, 그 나이 드신 여자분을 도와준 것은 was kind, 착한 일이었다 이렇게 되죠. 그 사람은 칭찬하기 위한 kind란 형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of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내려가 볼게요. 내려오셔서 자, 투부정사의 시제 우리가 아까 봤어요. 그쵸? 문장만 한번 볼까요? 여기 문장에서 비교만 해봅시다. We all hope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썼어요. 우리 모두가 시험에 통과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즉 지금 현재거나 또는 hope보다 이후의 시점에 통과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러면 그냥 투부정사 쓰면 돼요. to 동사 원형. 근데 아래쪽 보세요. I'm happy인데 to have had예요. 당신과 이런 대화를 나누어서 참 기쁩니다 라는 얘기예요. 문장에서 내가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점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대화가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에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had라는 시제였으면 M과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to have pp를 썼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능동수동은 아래쪽에 우리 좀 아까 본 거라서 이거는 아래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1에서 12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